네, 안녕하세요. 예비고1 학생 친구들 영어아카데미 수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4단원의 도형의 이동의 첫 번째 단원인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혹시 평행이동에 대해서 기억이 나나요? 평행이동은 첫 번째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일 때에는 점과 도형에서의 이동이 약간 달랐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냐? 한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것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된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도형에서는 만약에 어떤 함수 x,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된다 라고 하면은 함수가 어떻게 이동이 됐냐? x 플러스 m이 아니었고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은 0으로 대입을 했었죠. 그래서 평행이동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도형 또는 함수에 대한 것이 약간 계산 과정이 달랐는데 우리가 오늘 할 대칭이동은 점과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대칭이동의 뜻이 뭐냐? 우리가 어떤 도형을 한 직선 또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칭이동이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인데요. 얘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임의의 점 x, y를 x축, y축, 원점,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에 1사분면에 어떤 한 점 x, y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칭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x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같은 곳에 찍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대칭이동이라고 해요. 그럼 x, y라는 점이 x좌표는 그대로 가겠고 y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x축으로 대칭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x좌표는 그대로 정의하시면 되고요. y좌표를 부호를 반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건데 첫 번째 x축의 대칭이동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사분면에 x, y라는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이것을 y축 기준으로 대칭이동했다라는 것은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같은 곳에 찍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y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어때야 되고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과 이 두 점이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이 두 가지 성질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x, y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뭐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x의 좌표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건데요. 우리가 원점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사분면 위에 있는 x, y를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번 과정, 2번 과정을 둘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를 어떻게 둘 다 바꿔주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볼 건데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 x, y라는 어떤 한 점이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같은 거리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수직인 위치관계 여기 이 부분에 y, x로 찍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일단 선생님이 그 뒷페이지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과정을 살펴볼 거고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를 학생들이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특별히 4번에 대해서
y는 x축 대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증명 과정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추가로 달아놓은 게 뭐냐면은 1번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축에 대해서 이동한 후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과 같다는 이미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y라는 점이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4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럼 x, y라는 점과 그 다음에 y, x라는 점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나요?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 건데 가로축 x축, 그 다음에 세로축 y축, 그 다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어떤 의미의 한 점 p를 x, y라고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 이동된 점을 p', x', y'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과연 y, x가 되냐, 이거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선생님이 처음에 두 가지 성질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한다면 P와 P'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라는 뜻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구해본다면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그 다음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점이었죠. 그래서 이 중점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y 플러스 y'과 그 다음 2분의 x 플러스 x'이 같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얘를 이제 약분을 시켜주시고요. y 플러스 y'과 x 플러스 x'이 같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 마찬가지예요. P에서 P'까지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y는 x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 그치, 수직이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기울기가 수직인 관계가 되려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뭐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또는 어떤 한 수직인 기울기가 다른 한 수직인 기울기에 모여야 된다? 역수의 부호는 반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P에서 P'까지의 기울기가 여기에서의 기울기인 1의 역수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을 세워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어떻게 세워주냐면 x 증가량 x-x 프라임분의 y 증가량 y-y'이죠. 이게 누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얘네 둘이 수직인 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y-y''은 마이너스 x의 플러스 x'이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x'이 y다라는 식이 하나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y'이 x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P'의 x', y''이 결국에는 y, x랑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생략을 하시고 한 점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 그 대칭 이동된 점은 바로 y, x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할 때 점과 도형은 대칭 이동에서는 특별히 다를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도형인 x, y가 이러한 그래프꼴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하면은 x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같은 곳에 찍혀야 되는 거고 점과 유사해요. 우리가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함수에 x라는 문자 혹은 y라는 문자가 존재를 할 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y의 문자를 뭐로 바꿔주라?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떤 그래프 개형이 있어요. x, y는 0이라는 그래프 개형이 이 세로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함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마이너스 x, y는 0으로 정리가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도형 또는 함수에 문자 x랑 y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문자 x를 뭐로 바꿔주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마찬가지예요. 원점 대칭 이동은 누구누구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라.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둘 다 바꿔줘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자 x는 뭐로 바꿔주고 y로 바꿔주고 그 다음 문자 y는 뭐로 바꿔주고 x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익히기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이를 해볼게요. 413번 볼까? 문제 읽어봅시다. 점 마이너스 2,3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첫 번째 x축에 대칭 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뭐의 부호를 반대로? y의 부호를 반대로 정리를 해주셔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은 x부호를 반대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양의 부호로 바꿔서 2, 3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원점 대칭은 x도 y도 부호를 반대로 정리를 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2,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x좌표는 y좌표 자리에 그 다음 y좌표는 x좌표 자리에 바꿔주시면 돼요. 그 3,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더 낼 건데 5번이라고 쓰시고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우리가 어떤 점? x, y라고 했을 때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은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동된 점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2, 3이라는 점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일단은 먼저 자리를 바꾸시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까지 각각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5번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414번은 이제 각자 집에서 강의를 보시고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15번으로 넘어갑시다. 문제 볼게요. 직선 3x 빼기 2y 플러스 1은 0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우리 도형도 점과 똑같다고 했고요. 대칭 이동에서는. 그럼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문자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y를 마이너스 y로 대신 대입을 해준다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정리가 똑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라?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인데요. 우리가 얘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서 x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도 좋죠. 그래서 마이너스 양변을 곱하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반대로 바꿔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x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양수로 바꿔줄 거야.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문자 x는 뭐로 바꾸고? y로 바꿔주고, 그 다음 문자 y는 x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정리해줄 때 알파벳 순서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으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16번도 마찬가지야. 얘도 도형, 특히 얘는 포물선 2차 함수죠.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대칭이동 문제는 각자 과제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정석대로 한다면 1번에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요 선생님 x-3은 그대로 가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어차피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y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그치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볼 거야. 우리가 원에 대해서 어떤 원이 대칭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원의 중심을 갖고 대칭이동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원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동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2번을 볼게요.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래. 그럼 사실 원래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었냐면 3 콤마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점을, 이 원의 중심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6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의 답을 바로 원의 중심을 갖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3번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우리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대. 그러면은 원의 중심 갖고 우리가 대칭이동을 시키는 것과 같단 말이야. 그럼 3 콤마 마이너스 2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 콤마 2가 되겠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3 콤마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6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야. 우리가 3 콤마 마이너스 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라고 하면은 x랑 y의 좌표를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바꿔줬죠.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갖고 우리가 원방을 다시 세운다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6이구나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번의 과정처럼 아예 원의 방정식을 갖고 우리가 풀이법을 풀어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포인트를 어디다가 둬서 원의 중심으로 둬서 이 중심 점 갖고 대칭이동을 바꿔주는 그러한 두 번째 풀이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문제를 조금 유형별로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5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게 점의 대칭이동이야. 점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P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각각의 P점과 Q점을 먼저 구해야겠지. P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의 좌표가 반대가 돼요. 4,-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X좌표가 반대가 돼요. -4,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두 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기울기. 그 다음 두 번째, 지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먼저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볼 거야.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4에서 -4를 뺀 거 분해. 그 다음 순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대로 맞춰 주셔야 돼요. -6에서 6을 뺀 거. 그럼 분모는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8분의 -12가 되니까 약분까지 정리해 주시면 -2분의 3이 나오겠죠.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는 점인데 나는 그냥 둘 중에 P라는 점인 4,-6을 택할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직방을 세워준다면 y-6은 기울기 -2분의 3에 x-4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자면 y 플러스 6은 -2분의 3x 플러스 약분돼서 6 돼요. 그래서 y는 -2분의 3x로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필수예제 5번의 답은 y는 -2분의 3x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제 418번을 같이 봅시다. 점 P 2,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그 다음에 이제 q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각각의 점이야. 그럼 먼저 Q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2,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4,2가 되겠죠. 근데 이 주어를 잘 봐야 돼. Q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r은 4,-2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P까지 해서 P, Q, 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x1, y1, x2, y2, x3, y3라는 세 점을 알고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공식, 신발끈 공식 얘기해줬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넓이는 2분의 1에 x1, x2, x3에 x1 다시 쓰시고 y1, y2, y3에 y1 다시 쓰시고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먼저 얘네 셋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얘네 셋끼리 곱해서 그것에 뺄셈, 차를 구한 다음에 뭘 씌워라? 절대값을 씌워서 2분의 1 곱하라고 했잖아. 그쵸? 기억나죠? 근데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좌표평면에 조금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 다음에 2,4 요 점이 P점이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우리가 4,2라는 점을 정리를 했어. 4,2라는 점이 여기에 Q로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4, 몇이다? -2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밑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으로 내린 이 부분이 높이가 됐잖아.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사실 얘는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2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x좌표 4에서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에 x좌표 1을 뺐으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2다. 그래서 넓이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신발끈 공식으로 풀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그려보면은 사실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9번으로 넘어갈게요. 3,-5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직선 ax-2y 플러스 1은 0 위에 점이 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일단 원점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을 시켜봐라. 그럼 우리가 원점 대칭은 부가 둘 다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대칭 이동을 했더니 그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한 이유는 대입을 했을 때 어때야 된다?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5 대입해서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 플러스 1은 0 그래서 마이너스 3a는 9가 나오고 따라서 a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420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대칭 이동을 한 어떤 점들과 그 다음에 그 두 점의 길이에 대한 문제. 우리가 길이는 중3 때 피타고라스 단원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계가 된 문제인데 봅시다. k, 3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바로 구해보자. 그럼 우리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x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그럼 얘는 3,k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pq를 길이를 구해봤더니 2루트 5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이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럼 pq의 길이는 루트 3에서 마이너스 k를 뺀 것의 제곱이었죠. 그럼 3 플러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k에서 3을 뺀 것의 제곱이죠. k 빼기 3의 제곱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2차원부터 전개를 해봅시다. k제곱 k제곱이니까 2k제곱이야. 그 다음에 가운데항 플러스 6k 마이너스 6k니까 만나서 소거돼. 그 다음에 9하고 9니까 만나서 18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된 거고 얘가 뭐여야 된다? 2루트 3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세워줘야 되냐? 등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2루트 5 그래서 2루트 5와 그 다음 루트 2k제곱 플러스 18이 같다. 그럼 양변을 우리가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제곱하면 20 그 다음 2k제곱 플러스 18 그래서 2k제곱은 2이므로 k제곱은 1이다.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1이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럼 필수예제 6번 볼까요? 어떤 도형이 나왔니? 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문제 볼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을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선생님이 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포인트를 뭘로 잡아라? 원의 중심에 대해서 잡아라 라고 했었죠. 우리 지금 원래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2,1이야. 근데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 중심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구한 거야.
그럼 이제 1, -2가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에다가 뭐 해주면 되냐? 대입해주면 되겠죠. -2는 a 플러스 b다. 그럼 바로 나왔네요. a, b의 값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고 그냥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밑에 유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421번 볼게요. 직선 y는 -3x 플러스 6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점 -2,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y축에 일단 대칭이동을 해야 돼. 근데 그 직선에 뭐하고? 수직이면서 그 다음에 -2, 4를 지난다. 조건이 3개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1번 과정을 정리를 해줄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면 문자 x를 -x로 바꿔라. 그럼 y는 3x 플러스 6을 바꿔놨어. 근데 이제 그 직선과 뭐 하대요? 수직이래요. 우리가 수직이라는 것은 원래 기울기와 그것의 수직인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얘네 서로의 관계가 뭐여야 돼? 역수의 부호 반대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기울기가 몇이야? 3이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에요?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 4를 지난대요.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2, 4를 지난대.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그럼 마찬가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첫 번째 뭐 해야 돼? 기울기. 그 다음 두 번째 지나는 점 알아야 돼요. 그래서 y 빼기 4는 기울기 -3분의 1에 x 플러스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서 y 빼기 4는 -3분의 1x에 -3분의 2고 얘가 플러스 4로 이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해주면 y는 -3분의 1x에 플러스 3분의 10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답은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22번으로 넘어갑시다. 문제 볼게요. 직선 2x-3y 플러스 1은 0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때 k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과정 일단은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진행해야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원의 넓이를 뭐한다? 2등분한대요. 그럼 우리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과 같냐면 그 직선이 뭘 지난다?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 얘기랑 같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 그 얘기인 거야. 그럼 일단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시켜볼게요.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y의 보를 반대로 바꿨어. 그래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인 몇 콤마 몇 4 콤마 마이너스 k를 지나야 돼. 그래서 4 콤마 마이너스 k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8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에서 3k는 9이므로 k 값은 몇이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수 k 값은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423번. 423번은 어떤 문제냐면요. 포물선이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요 아직 2차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다. 그럼 n 플러스 k 값을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포인트를 뭘로 잡아라? 중심을 잡아서 평행 이동을 시키든 아니면 뭐 대칭 이동을 시키든 그렇게 풀어주라고 했고요.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포물선, 즉 2차 함수의 꼭지점이야. 꼭지점을 갖고 너네가 대칭이동도 시켜주고 평행이동도 시켜서 풀어주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k래. 그럼 일단 주어진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5를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줘야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mx x개수가 마이너스 2m이야. 그것의 절반의 제곱이 m제곱이고요. 얘를 더하고 빼주어야 되는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m이 바깥에 있는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바깥에 있는 m제곱과 만나서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5만 남겠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꼭지점은 m, 마이너스 5구나. 근데 그게 뭐여야 된대? 대칭 이동을 해야 된대요. 원점에 대해서. 그럼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은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m, 5가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k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좌표끼리 같다. 즉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2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좌표끼리 같다. 그래서 k와 5가 같다. 따라서 m의 값은 2가 나오고 k의 값은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7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7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챕터고요. 필수 예제 7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도 배웠고 대칭이동도 배웠고 했으니까 당연히 둘 다 결합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문제를 볼까? y는 3x 플러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이 2,1을 지난다. 그럼 우리 먼저 평행이동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했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 그러면은 x랑 y의 부호를 반대로 정리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y는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2라고 정리해주고, 그게 이제 2,1을 지난대. 그럼 이제 2,1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1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2,1 대입하면 1은 6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래서 3a는 2항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유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424번 볼게요. 4x 빼기 2y 플러스 3은 0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바로 해볼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문자 x는 누구로? y로. 그 다음에 y는 x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4y, 그 다음에 얘 먼저 해줄게. 마이너스 2x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겠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x개수가 음수니까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정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24번의 정답 2x 빼기 4y 플러스 7은 0이다. 요게 이제 정답인 거고,
다음에 425번으로 넘어갑시다. 문제 볼게요.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포물선이 되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얘 마찬가지야. 얘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y 대신에 y 빼기 1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럼 누구의 보호가 반대? y의 보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y 그랬더니 지금 이것과 같아졌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y는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플러스 a에다가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1까지 이항을 해서 플러스 1. 그래서 우변을 동류한끼리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x제곱은 됐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마이너스 8x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9, 6, a, 1 다 계산하면은 16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래서 한 번 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이 포물선하고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x에 대한 2차항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일치하고요. 그럼 반대로 상수항만 일치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가 몇이다?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등식 세워주시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426번으로 넘어갑시다.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다음 직선에 접한다. 그랬을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 배웠을 때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말 나오면 반드시 뭘 활용을 해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어떻다? 같다를 우리가 활용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원의 중심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이야.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돼? 뒷값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먼저 원의 중심부터 구해볼 거야. 여기 원의 중심은요. 지금 주어진 식이 일반형이야. 우리 일반형일 때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중심은 a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누고 b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눠준 게 중심이라고 했고 그 다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부터 구해봅시다. 중심은 x개수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2, y개수는 0이죠. 그래서 0. 중심이 막 2,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럼 대칭 이동하면 x보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1이 되겠네. 이게 이제 이동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1과 문제에서 주어진 y는 mx-2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1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을 일반형으로 mx-y -2는 0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면 t는 루트 x개수제곱 m제곱 플러스 y개수제곱 1분의 절대값 m에다가 -2 곱해요. 그 다음에 -1에다가 1을 곱하시고 그 다음 상수는 -1을 그대로 붙여주면 정리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m-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과정을 끝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을 구해봅시다. 반지름은 공식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a제곱 즉 4의 제곱 그 다음 b제곱 0 -4씩 0 그래서 정리해주면 2분의 4니까 약분해서 2로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식수해주면 되겠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m-3 얘와 2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취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제곱까지 정리해주면 좌변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기 때문에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은 4m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12m은 -5와 같으므로 m의 값은 -12분의 5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상수 m의 값은 -12분의 5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과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지금까지 강의한 거 집에서 복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RPM 유형서로 본인이 집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셔서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공부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